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납세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양도세 5가지를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자료를 예쁘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보여주었길래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202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이제 사례로 질문을 했던 것들을 추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다주택 보유 중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1주택 기간이라면 추가 보유 기간 없이 아무 때나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올해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주택만으로 기간이 2년 보유기간이 있어야 비과세가 된다는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우선 답을 읽어보자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 당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드리자면 이분은 언제 파셔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이 중요한 날짜가 21년 1월 1일이거든요. 네. 그 날짜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뭐 그 집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만약 21년 1월 1일 2주택이었다면 그 하나를 팔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최종 1주택인 기간 카운트가 2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 가장 마지막에 처분한 주택부터 주택 처분한 날짜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2년 여부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처분하는 주택의 최초 취득일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것인지의 차이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21년 1월 1일에 1주택이셨으니까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진짜 많이 받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역시 1번이 되었네요. 네, 두 번째로는 조정 대상 내 주택을 두 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과세로 팔고 남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거는 1번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역시 이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2021년 1월 1일 현재 주택이 몇 개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2개 있으셨던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두 개니까 먼저 판 집은 과세로 세금을 내고 팔았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중과를 되면 받으셨기 때문에. 남은 네.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네, 되긴 되죠. 그렇지만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산일이 언제부터냐?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새롭게. 그쵸. 앞에 1번에서는 1월 1일 현재 주택이 하나였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최초 보유기간 시작점인 취득 날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고 최종 1주택인 그 이후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새롭게 계산하네요. 오래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20년 4월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를 했습니다. 이때 비과세 허용 기간은 몇 년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날짜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18년 9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있고 네. 또 20년 4월에 증여했다. 이런 날짜들이 뭐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게 있나요? 네, 있죠.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후에 새롭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9월 13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달라지죠. 18년 9월 13일 이후에는 이제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되었다가 네. 또 한 번 더 법이 바뀐 게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하고 네. 1년 이내 매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 20년 4월에 증여를 했으니 그러면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근데 기존 지분은 또
18년 9월 13일 이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일부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시적 1세대 주택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규가 나왔어요. 2020년 4월 16일에 예규가 나왔는데 예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예규가 나왔죠.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이 있는 사람이 18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그 분양권을 일부를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걸로 봐서 그 종전 규정인 3년을 적용하겠다라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동일 세대원이고 특히 부부인데 이걸 다르게 달리 규정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은 증여를 하는 거는 새롭게 취득한 건 맞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법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예규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던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이제 팔려고 합니다. 중과세 배제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임대사업자 중과배제 조건은 아마 작년 이맘때 법이 개정돼서 나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이 자진말소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자진말소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단기 임대라든지 아파트의 경우에 장기 임대라든지 이 두 가지 유형의 경우가 자진말소가 가능하죠. 네. 요건을 따져보자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또 자진 말소를 하려면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임차인의 동의도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요 두 가지 요건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뭐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과도 배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단기 임대의 경우에는 4년짜리였으니까 2년 이상 임대하신 이후에 자진말소 신청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주택을 자진 말소를 했어요. 요건을 갖춰서.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 때나 팔아도 중과 배제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는 건지. 네,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파셔도 중과 배제가 되지만 네, 자진 말소한 주택의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중과가 배제됩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또 지키셔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물론 아까 자진 말소할 때도 요건이 있지만 이 말소해서 팔 때 중과 배제가 되려면 이 세법상 요건들을 다 잘 지켜줘야 돼요. 네. 대표적인 게 5% 룰이 있고요. 네. 임차료를 5% 이상 인상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리고 등록 개시 당시에 수도권 내에서는 6억 네. 그리고 아닌 지역에서는 3억 이하 그리고 네. 면적 이런 것들이 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중과 배제가 되니까 네.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앞서 살펴보았던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생각하시면 똑같은 요건을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적용하는 건데요. 네. 근데 만약에 사실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아서 거기 들어갈 수 없다면 그렇죠. 굳이 종전 집을 파는 게 좀 무리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뭐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서 당장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면 되는데요. 세대 전원이 이사 가셔야 되고 요건이 하나가 더 있죠.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전입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집을 파셔야 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완성되고 2년 이내에 이사 가셔야 되고 1년 이상 사셔야 되고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입주권이 집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가되 그 기간 내에 팔면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오늘 저희가 많이 질문하는 양도세 내용 중에서 5가지를 꼽아 보았는데요. 결국에는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해당되시는 사례이신 분들은 네.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